네, 2024년 10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응징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란이 대응하면서 중동에 전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운 때문에 대한민국 K방산이 또 한번 잭팟을 터뜨리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GCC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등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군주국가 5나라가 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멘에 있는 반군 후티를 때리는 작전을 해왔습니다. 후티를 지원하는 건 이란이죠. 네. 그래서 이 5나라는 이란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자기를 때릴까봐 때린다면 그 앞에 걸프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걸프만은 우리의 서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꽤 넓은 바다죠. 그런 바다를 해군이 건너와서 때리기는 어려우니까 미사일로 때릴 것이다. 미사일로 때리면은 어떻게 하느냐.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로 막으면 되죠. 그런 준비들을 그 나라가 각각 해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무기를 써먹을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무기를 써먹을 기회가 오게 되면 대한민국 K방산 중에 천공2가 한번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면 어쩌면 천공2를 시작으로 한국 방산이 또 한번 히트를 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2차례 미사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KAMD처럼 IAMD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언돔을 저층방어,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슬링을 중층방어, 고층방어에서는 에로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가동을 해서 2차례나 이란이 쏜 미사일을 거의 막아냈습니다. 거의 퍼펙트하게 막아냈습니다. 그걸 막아내고 나서는 이제는 이란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응징은 어떤 형태로 될 것이냐. 나탄스가 이란의 핵시설입니다. 조그만 면 단위 도시죠.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기에 농축 공장이 있고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를 때리느냐. 그 다음에 해안가에 걸프 쪽 바다에 석유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때리느냐. 아니면 이란의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를 제거하느냐. 셋 중에 하나 어떤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발작 조이니까 이란도 응수하면서 이스라엘 비행기가 지나가도록 영공을 열어주는 나라한테 대해서는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GCC 5나라는 이란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비행기가 뜬다면 이 나라를 지나가겠죠. 플러스 하나 더 GCC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라크 국가입니다. 이 GCC 5나라 플러스 이라크는 친미 국가입니다. 이 GCC 국가들은 잽싸게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엄포를 때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응징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때려봐야 다 막아내니까 이 5개의 나라를 향해서 이란이 미사일을 쏠 겁니다. 그러면 뭐가 궁금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 천공2입니다. 천공2가 UAE에 수출돼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돼 있고 최근에 이라크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라크에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란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천공2가 이걸 막아내는지 안 막아내는지가 관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UAE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한미군이 배치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을 샀습니다. 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7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UAE에 가서 우리나라 원전 무슨 사업 어쩌고 한다고 갔었어요. 기념식인가?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은 너무 연로해서 왕의 아들인 왕세자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왕세자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왜냐? 그때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한 사드 미사일로 막았습니다. 긴장이 올라가는 바람에 UAE에 온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사드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요격을 했다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알려졌으면은 사드가 꼭 필요하거나 했을 텐데 문재인 정권은 꽁꽁 감췄죠. 그걸 제가 외신을 통해 찾아내가지고 자, 우리나라도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있으니까 사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많은 기자들은 그걸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UAE는 사드가 있는데 사드는 고고도에서 오는 미사일을 막는 거고 중고도는 미국의 팩3, 과거에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거, 그거를 도입하지 않고 한국의 천궁2를 도입했습니다. UAE 같은 경우는 이란이 공격한다면 사드로 맞고 천궁2로 맞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드를 도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없는데, 그러나 한국의 천궁2는 도입했어요. 천궁2는 주로 후티 반군이 쏘는 걸 막기 위해서 배치했는데 이란이 위협한다면 그쪽으로 돌리겠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아직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이라크가 이제 최근에 한국의 천궁2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란이 미사일을 쏜다면 이스라엘은 뭐 자기네 시스템으로 막아내니까 이 GCC 5나라 플러스 이라크가 한국산 천궁2를 동원해서 막아낸다면, 천궁2도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그 다음에 에로, 그 다음에 미국의 사드, 팩3, 이거와 더불어 세계 시장에 주목을 받겠죠.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든 거고 미국도 독자적으로 만든 건데, 우리의 천궁2는 러시아의 S-300이라고 하는 비행기 잡는 미사일이 원형입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도입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만든 게 천궁입니다. 러시아의 지금 S-300은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걸 토대로 기술을 발전시킨 천궁2가 큰 성과를 발휘한다면 우리는 괜찮은 장사를 한 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GCC하고 이란 간의 긴장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K방산이 지금 상대적으로 천궁2가 팩3나 이스라엘제는 모르겠습니다. 팩3보다는 확실히 쌉니다. 그리고 더 작고요. 요격 고도는 좀 낮습니다. 그러나 뭐 20km에서 잡나 15km에서 잡나 맞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싸고 잘 맞으면은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동사단이 몇 개 있죠. 수도기계화사단 등등 있는데 11사단이 기동사단입니다. 11사단에 장병 한 100여 명이 지금 해군의 노족봉함을 타고 카타르로 가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우리 K9 자주포, 그다음에 K2 전차를 끌고 카타르군하고 같이 연합훈련을 할 겁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줘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카타르도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산업이 원자력하고 방산인데, 지금 방산이 뜻밖의 기회로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할 때는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데, 이 GCC를 상대로 이란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도 우리 한국산 무기를 집어넣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게 하면, 그 성능이 입증되고 하면은 K방산이 더 많이 팔릴 수 있죠. 한국 경제가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만큼 그 비례해서 우리도 공격 무기를 제공해서 사용하게 하고 성과를 입증해서 그 다음 K방산 시장을 열고, 또 중동에서도 K방산 시장이 열린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방산을 세계 4강으로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이 4강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참고로 천궁2는 LIG 넥스1에서 최종 조립합니다. 상당 부분은 하나 시스템이 하고요. 하나하고 LIG가 지금 주가가 꽤 높죠. 한 15만 원, 20만 원쯤 되나요? 지금 삼성전자는 주가가 푹푹 떨어져서 얼마 전에 사람 만나니까 삼성전자 망한다. 자기네끼리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근데 이 무기 시장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궁2가 거기서 성능이 입증되면은 한국군도 지금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에서 천궁2 갖고 주로 방어를 하는데, 그 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쏘더라도 우리도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한국 방산, 이란에 대한 응징 때문에 또 한번 잭팟이 터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